질문 찾으려고 했어요. 매매 안 남아가지고 2명 이상이 아니라 한 명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49번 실수 XY. 이 말이 중요하구나. 요게 조건. 구하라고 하는 식은 이건데, 보통 조건을 구하라고 하는 식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y로 정리한다고 치면 정리가 불가능한 건 아니야. y는 얼마 루트 1 빼기 2x 제곱이긴 해. 얘를 여기 넣어가지고 얼마도 달려있고 근호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얘를 구하라고 하는 식을 k라고 두자. 요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개념. 요런 문제 풀이를 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의미는, 네가 x 플러스 y를 k로 잡았으니까 k의 최대값을 구하겠다, k의 범위를 구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k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k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너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런 세팅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푼다. 그리고 적용시킨 식을 해석을 할 때 실수 xy라는 말을 써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y로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바꿔서 이걸 여기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죠, 식이. 이렇게요. 얘를 전개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실수 x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y는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x라는 말을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바꿔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씀으로써 k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여기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써야 되고요. 4분의 d는 k 제곱 빼기 ac니까요. 5에다가 얘를 곱한 건데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또 전개 정리를 하면은, 정리만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놈이 0보다 크나 같다? 이거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인수분해 하면은 2k 플러스 루트 5와 2k 마이너스 루트 5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2차 부등식이 작거나 같다 형태이기 때문에 모이는 범위로 답을 쓰면 돼요.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에서 2분의 루트 5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얘만 쓰면 되는 거죠. 예.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최소값은 이거였어요. 정답이 잘못된 게 이 문제야. 나중에 정답 잘못된 게 몇 번이야? 나한테 정답 잘못된 한 게? 나중에 몇 번이야? 82번하고 18번. 뭐 아무튼 뭐 정답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내 답으로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1번 지면에서 차올린 축구공도 연직 상방 운동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높이식을 만족합니다. 마이너스 5t 제곱이 나오는 이유는 중력과 속도 때문이고 12t가 있는 이유는 초기 속도 때문에 그래요. 초기 속도는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축구공의 높이가 4m 이상인 시간은 몇 초 동안이냐? 이차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뭐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t로 묶이니까 t 절편이 0과 5분의 12 이렇게 T축을 잡으시고 0과 5분의 10을 쓰세요. 그러면 대칭축은 5분의 6인데 대칭축은 딱 필요가 없고요. 높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그으세요. 대칭축에 긋고 이거 4라 치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높이가 4 이상인 것은 요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때.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3m가 됐다가 최고 높이를 찍었다가 내려오는 길에 3m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간에서부터 이 시각에서부터 이 시각까지 요 길이, 요 거리를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주어진 2차식은 4다를 풀면 되는 거죠. 어? 그 정도부터. 요 4가 는 요 4에다가 2차함수식 대응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5C 플러스 CDT요. 얘를 뭘로 좌변으로 이항시켜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나? 인수분해가 되나? 되죠. 그래서 5분의 2랑 2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5분의 2고 여기요. 이게 좀 당연히 요 길이를 재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2에서 5분의 1을 뺀 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5분의 8? 그 다음에 57번 그냥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이게 잘못됐나? 첫 번째 것은 암기하셔야 돼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로 작거나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암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 3을 넘기고 2를 나누면 이거거나 3을 넘기고 2를 나누면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2, 5, 3 요거 작다. 2, 1, 1, 3 빼기 작다니까 모이는 범위죠. 이거고요.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을 답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수직선이 필요한 사람은 수직선 그리시면 돼요. 답 이건데요. 요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1, 2 두 개네. 2번 그러면 되는데 뭐야? 뭐를 제대로 못 써먹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58번도 암기한 대로 요게 문제네. 또 뭐 당연히 못하죠. 못하. 센스 있게 맨 앞에 있는 x는 x 제곱이겠지. 맨 앞에 있는 x의 제곱이 누락됐다 라고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오타가 맞고요. 넘어갔어. 62번 오타라기보다는 뭐지? 뭐 글씨가 안 적혀있는 건 뭐지? 탈자죠. 탈자. 글자가 탈출했으니까 탈자.
62번. A, B, C가 그런 크기 관계에 있는데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만 그렇게 나오더라. 그걸 가지고 A, B, C의 정체를 밝혀서 A, B 근데 B가 없네? B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A, C의 정체를 밝혀서 그 부등식을 푸세요. 그런 뜻인데 그걸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 최소값 사용을 뭐라는 말은 경계값을 뭐라는 뜻인 거예요. A, B, C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따로따로 풀지 말고요. 바로 수익선 올릴게요. 여기 찍어요. 순서대로 A, B, C. 그리고 첫 번째 부등식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클 거니까 요거는 요거죠. 요거고요. 두 번째 부등식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니까 요건데요. 이거요. 그래서 두 부분이 모두 들어있는 곳은 여기와 여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C가 4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3을 C의 4를 집어넣어 가지고 암산을 때리면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 나오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과 4의 합이니까 정답은 3. 그 다음에 63번이요. 연립부등식 그것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 A라는 말이 있으니까 첫 번째 부등식을 처리하기가 괜찮아요. 뭐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공식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x 빼기 2가 2를 넘겼다고 쳐. 2분의 a에 마이너스를 단 거에서 그냥 4이다. 요거죠. 그러면 2를 더해주면은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a가 달린 부분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뭐 설명한 바 있지만 요 두 놈의 평균이 2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범위가 평균이 2라는 말은 2의 대칭 형태의 영역이다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냥 푸시면 되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암산을 때리면은 근데 요게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 했으니까 이 두 개가 공통 범위가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고.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풀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범위고 얘는 A가 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평균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고정 포인트거든요. 요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범위가 이렇게 양 사이드로 점점 커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얘랑 얘를 침범하는 게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역이 세팅되면 된다 그런 뜻이고 그 얘기는 이 마이너스 2하고 요 경계의 작은 값인 이거 요 두 개의 크기 관계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이란 말이야. 얘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근데 양쪽 다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아도 해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등호 포함이고 그러면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고 1 넘겨주면 a는 8 이하인 걸 알 수 있네요. 저게 답이에요.
정답 잘못된 게 나오면 고치세요. 내 답으로. 그 다음 67번. 근데 내 답이 잘못된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지적하시고요. 67번은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x제곱 빼기 4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 요 절대값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값의 성질을 떠올려서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 같으므로 그냥 제곱을 절대값 제곱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것은 절대값 x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해석을 해라. 인수분해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경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0에서 4 사이다. 절대값 x가 0에서 4 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값 x는 원래 0 이상인데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x는 0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x는 0이어서는 안 된다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 혹은 0에서 4 사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누적 테스트 정답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K를 포함하고 있는데 인수분해는 되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K의 범위는 안 나와 있고 마이너스 2랑 같지 않다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디서 어디 사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인수분해된 형태로만 써놓으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k의 곱이 이렇게요. 이놈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k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떠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k 사이일 수 있는 거고요. k에서 마이너스 2 사이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좀 생각이 짧은 친구들은 요 한 가지 케이스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지수는 양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 수 있냐면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렇게만 생각하는 바람에 틀린 거예요. 항상 문제 조건에서 어떤 범위가 없으면 가능한 걸 다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갈라서 문제를 두 번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실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잖아. 여기서 좀 더 센스 있는 애들의 하는 생각, 하는 짓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K의 최대값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를 작을 때 중에 더 큰 놈이 여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뭔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뭔가 나오면 그게 답인 거야. 얘를 또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얘보다 큰 놈이 여기서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제이야 먹으면서 먹으면서 잠 깨게. 무슨 씨. 그래서 이거부터 처리한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면 그게 답이에요. 요 놈하고 요 놈의 공통 부분에 정수가 오직 한 개뿐이다. 그러면 뭐 얘 그릴게요. 마이너스 4, 0 이런 데 있거든요. 위에 놈은 밑에 놈은 마이너스 2에서 k 사이니까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정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수 한 개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개는 한 개의 정수는 바로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수의 개수 문제의 키포인트라 했습니다. 마이너스 1만 들어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차피 0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K가 여기서 끊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K가 더 가도 돼요. 요쯤까지 가가지고 1만 포함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1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도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것은 마이너스 1만 포함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K는 1을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K가 1이라고 쳐도 1은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포함시키면 되고, 그럼 이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K의 최대값은 1이고 이게 다예요. 밑에 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서술형이라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네가 최대값 구했는데 여기서는 얘보다 큰 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63번에 양수거라고 해가지고. 63번? 네, 양수거라 해가지고 0보다 크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조건도 쓰라고 했었지? 맞아요. 이거 써야 돼요. 요거 없으면 틀린 거예요. 방금 전에 난 틀린 거죠. 다음 69번. 67번이었지? 69번. 세 변의 길이가 그렇게 x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고 했는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집어넣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x 플러스 1과 2x 빼기 1은 분명히 2차이가 나니까 2x 플러스 1이 더 크고요. 어차피 제일 큰 게 뭔지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제일 큰 건 당연히 2x 플러스 1이죠.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나머지 두 놈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그게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이지. 그거 쓰면 돼. 근데 그것만 써가지고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삼각형 성립 조건을 무시했으니까. 삼각형 성립 조건은 디폴트로 들어가야 되고, 둔각이 될 조건인 피타고라스 부등식 그거까지 적용을 시켜서 연립부등식을 푸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연수라고 해놓은 상태니까 자연수 x라는 조건 때문에 2x 빼기 1과 x와 2x 플러스 1 중에 최대는 2x 플러스 1이 확실하니까. 첫 번째, 삼각형 성립 조건에 의해서 제일 큰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얘를 풀어주면은 x는 2보다 크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 1, 2는 안 된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이 크다? 2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x입니다.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전개 정리를 하면은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에다가 끝인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x는 0에서 8 사이가 나오네. 요거를 누락시킨 사람은 답을 틀렸겠지. 얘까지 요 두 개를 연립해야 하는 거니까 결국 정답은 2에서 8 사이란 말입니다. 2에서 8 사이의 자연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5개여야 하는 거죠. 삼각형 선조건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뭐 실근의 부호라든지 근의 분리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배운 게 아니라 옛날에 배운 건데 왜 지금 또 나오는지가 의아했을 수 있는데, 얘네들도 결국은 2차 부등식이라서요. 2차 부등식 단원에 있는 게 정상이야. 정석이 비정상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워크북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수학 1 기본을 배울 때 쓰는 워크북이고 쉽게 말해서 운영진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 난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타를 발견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반영될 수도 없고요. 왜냐면 오타가 나왔는데요 라고 난 말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 거를 반영하고 싶다, 반영시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돼. 엄마가 데스크에 전화해가지고 컴플레인 제기하시면 돼. 그러면은 수정될 여지가 조금 있어. 17번. 공식 암기한 대로 푸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2차 방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그러면은 원래 곱이 의미다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추가로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 0이다. 요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외운 대로 푸는 거예요.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3분의 m제곱 빼기 9인데 어차피 3 무시할 수 있는 거지. 부등식 푸는 거니까 3 무시하고 갈게요. m제곱 빼기 9가 입니다. 얘를 암산을 때리면 마이너스 3에서 3, 4이다. 가 답이고요. 요거는 얘도 마이너스 3분의 무시할게요. m제곱 더하기 m 빼기 6. 다시 말해서 2차식의 1차항의 개수, 2차 방정식의 2차식의 1차항의 개수 0이다. 그런 얘기라서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요. 물론 뭐 이 2차항의 개수에도 미지수가 들어있다면 걔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 문제는 2차항의 개수가 상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얘도 암산을 때리면은 m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3 또는 2 나오죠. 요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 범위에 요 두 개 중에 요 범위에 있는 것만 택해야 하는 거니까 요거 하나가 정답인 거예요. 2. 그 다음에 78번 똑같아. 2차 방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보자마자 곱이 음이다만 쓴다고. 그런데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크다 했으니까 두 개 합이 음이다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부등식이 될 거 아니야. 미정계수에 대한 부등식, 미정계수가 k이기 때문에 k에 대한 부등식이 되니까 걔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얘는 계수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이렇게 하고요. 얘는 계수를 보시면은 k제곱 빼기 4k 플러스 3 이렇잖아요. 얘를 풀면은 k는 3분의 5보다 크다고 얘를 풀면은 k는 1에서 3, 4이란 말이야. 요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니까 3분의 5에 3, 4 80대로 가겠어요. 근의 분리인데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수판? 그거 뭐 아직 자기 게 안 됐나 봐. 몇몇이 81번 79번 80번은 질문이 아닌데 81번 82번은 질문이더라. 얘네들이 답이 잘못된 건가? 아무튼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수판 자기 게 돼 쓰셔야 하는데요. 앞으로 평생 2차 방 이거에 두 근 중 한 근만이 약간 표현이 어렵긴 하네. 두 근 중 한 근만이 2차 방
요거의 두근 사이 에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네요. 근데 이게 두근 중 한 근이라는 게 서로 다른 두근 중에 한 근을 의미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중근인데 중근이라 애초에 한 개인데 그놈이 두근 사이일 수 있는 거니까 판별식부터 조사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 식의 판별식은 이거죠? 근데 A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서로 다른이란 말을 붙여도 무방해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근만이 태호 나갔다 와. 너무 졸리지? 제이는 먹을 거 주니까 안 주네. 너를 위해 항상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해놔야 되니까 사비를 들여가지고 반 분위기가 오붓해져가지고 한 명이라도 졸면 애매해지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람 많아지면은 모른 척하고 근데 요 놈은 뭐 인수분해 꼴이 되죠. 요 놈의 두근은 2랑 3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얘 두근 중 한 근만이 2와 3 4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아무튼간에 A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라서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쓸 수밖에 없고 알파 베타 중에 하나만 2와 3 사이다 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근의 분리구나. 이 문제가 들어있는 문제 유형의 타이틀이 근의 분리가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봤더니 근의 분리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요. 그럼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이 바로 떠올라야 되고 그걸 쓰려면 사전작업을 취하고 배웠으니까 사전작업 치세요. 요 식을 fx 하시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서로 다른인 거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교점 2개 잡아주시고 알파 베타라고 쓰고 2와 3을 2개 중에 한 근이 2에서 3 사이에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작은 근이 그럴지 큰 근이 그럴지 알 길이 없으니까 문제를 2번 풀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작은 근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팅에서는 알파가 이러냐 아니면 베타가 이러냐. 근데 한 근만이라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사전 작업 똑같이 쳐야 돼요. 요 때는 여기에 1을, 여기에 3을, 요 때는 여기에 1을, 여기에 3을 써주면 되는 거죠. 사전 작업 다 쳤고 여기서 이제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을 쓰면 되는데 요 새끼 때문에 함수값만 따주면 되죠. 3을 집어넣은 게 음이고 2를 집어넣은 게 양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 때는 2를 집어넣은 게 음이고 3을 집어넣은 게 양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 두 개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뭘까? 라고 생각하면 이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F2와 F3의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곱하기 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걸로 한 방에 풀겠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 잘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두 번 풀 계획이었는데 따지고 보니 이게 이거네 라고까지 결론 지을 줄 아셔야 돼요.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으면은 근해 분리에서 딱히 문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프라블럼은. 먼저 할게요. F2는 X1 넣는 거니까 얼마고? 2A 빼기 4죠. F3은 3A 더하기 1이죠.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돼버린 거잖아. 여기 그냥 풀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2사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82번. 왼쪽 두 개는 그냥 기본적인 건데 오른쪽 두 개는 좀 심화 응용된 거라서 질문을 하신 건가? 아닌데. 82번은 심화 응용이 아닌데. 부등식을 많이 써야 돼서 그런 건가? 2차 방정식 요것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근해 분리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사전 작업을 칠게요. fx를 x제곱 더하기 2에 k 빼기 1x에 빼기 k 더하기 3을 잡고요.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항상 확인하고 했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저거는 0을 만드는 즉 저 이차함수의 x 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치고 그 알파 베타가 0과 3 사이 됐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을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케이스와 달리 두 근 사이에 상수가 없는 상태니까 개빡치는 거지.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수판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함에 따라서 F0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F3 X3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9고요. 요게 6대죠? 6K 빼기 K니까 5K. 상수는 9에다가 마이너스 6 하면 3 더하기 3 하면 6. 얘도 0보다 크다. 요렇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축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2a분의 b에 따라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요건데 보시는 것처럼 0에서 3 사이. 그 다음에 판별식 이거 했으니까 4분의 d k 빼기 1의 제곱에서 a가 1이니까 심합변 되는 거죠 얘만. 그러면 플러스 k 빼기 3 이렇게요. 전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k 제곱 빼기 k 더 빼기 2 이거네. 근데 서로 다른 이라고 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큰 맞다 등호를 포함해서 써야 합니다. 당연히. 그럼 이제 부등식이 총 4개죠, 4개? 이 4개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왜? 태호야? 밖에서 재밌는 얘기? 아니야? 왜 쫓긴 거야? 얘를 풀면은 K는 3보다 작다. 밖에 아주머니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K가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요거는 1을 빼고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을 줄 거고요. 이런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이제 수정해 가면서 합쳐돼요. 예, 현재까지 이건 돼요.
이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요것만 녹여가지고 공통 부분을 찾아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죠. 얘는 암산을 때리면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2보다 작다가 되는 건데 얘는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랑 공통점이 없는 거고 마이너스 작거나 같다면 여기에다가 그려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여기 있을 거니까요. 결국 답은 이겁니다.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입니다. 부등식을 여러 개 쓰는 거라서. 어? 답이 잘못됐었지. 아 그래? 이게 답이 잘못된 거네. 82번. 뭐라 돼 있는데? 정답이. 양수보다 크고 음수보다 작다 돼 있어요. 양수보다 크고 5분의 6. 아, 그럼 5분의 6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네. 그 정도는 센스 있게 넘어가세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잡으면 될거 아닌가? 그 다음에 83번, 84번도 질문인데 요거는 제목이 4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죠. 4차 방정식이 아니라 보호 2차 방정식이에요. 보호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고 얘도 15단원에서 내가 강조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앞단원 아마 4차 방정식 단원이었을 거야. 12단원 정석 기준으로는 12단원에서 연습문제에서 연습문제 맞나? 연습문제 아니면 뭐 기본 문제였을 건데 거기에서 보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쩌고저쩌고 허근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나온다 했었고 그럴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로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포지션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은 게 아니다. 12단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누적 테스트에서 나왔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간에 다 까먹었다 라는 뜻으로 질문 날리셨기 때문에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풀이를 설명을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시고 까먹지 않도록 해요. 누적 테스트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내신 빈출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83번 x 4제곱 mx 제곱 빼기 m 더하기 3은 0. 요것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다. 서로 다른 내실근 4개요, 4개. 항상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보기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고 근해 분리라고 바뀌게 그냥 요런 유형을 보기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고 할게요. 얘는 일단 x 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꾸면은 t제곱 왔다 해야 돼. t제곱 더하기 mt 빼기 m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t가 원래 x제곱이었으니까 요 두 놈이 x제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x는 언제나 얼마 루트 알파와 얼마 루트 베타로 표현되는 거고 요 네놈에 대한 조건인 거야. 서로 다른 내실근 이따위들이 이 네놈에 대한 조건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조건이 이 네놈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이 네놈이 서로 다른 실수가 되려면 어째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생각은 다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알파 베타가 양수면 되는 거죠. 알파 베타가 양수고 이 두 개도 달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양수다 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요게 서로 만족이 되려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양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알파 베타는 누구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다시 말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수를 갖도록 이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결국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기본 개념에 따라서 답을 내면 돼. 두 수가 모두 양수면 뭐야?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고 양수는 실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써야 되겠죠. 등호 포함시키면 안 돼요. 등호 포함시켜서 틀리면은 아쉬워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놈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딴 거 다 잊으시고요. 여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답을 내시면 돼요. 첫 번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인데 0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 0보다 크다. 세 번째, 판별식 m제곱 더하기 4m 빼기 10인데 0보다 크다.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다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얘를 풀어주시면 m은 작다고, 얘를 풀어주시면 m은 3보다 작다고, 얘를 풀어주시면은 m은 암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m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암산을 때리면은 요거 m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마지막 84번 똑같이 하면 돼요. 보기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그러면 요까지 그대로 와야 될 거지. 그래서 이 네 개가 그렇다는 뜻이야. 이 네 개 중에 두 개는 실수고 나머지 두 개는 허수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붙인 게 실수고 마이너스 붙인 게 허수일 수는 없어요. 요 놈이 실수면 얘는 무조건 실수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서로 다른 두 실수고 요 놈이 서로 다른 두 허수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음수다. 그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t제곱 빼기 kt 더하기 k제곱 빼기 2k 빼기 8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경우 요까지 왔을 때 알파 베타 중에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라는 걸 알아낸 거니까 문제 수준 조건이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 아유 말이 기니까 괜찮아.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갖는다. 이런 얘기야. 이럴 때는 세 개를 쓰는 게 아니겠죠. 두 근의 곱이 음이다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두 근의 곱은 k제곱 빼기 2k 빼기 8이니까 요거 하나 풀면 답인 거야. 암산을 때리면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다가 정답이야.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었죠. 저기 있는 자연수는 1, 2, 3, 3개니까 3번. 여기 정석에도 질문이 있거든.
준우는 유제 몇 번이었지? 기억 안 나는데요. 유제에서? 네. 태영인가? 유제 몇 번이지? 17번. 아 똑같네. 유제 15번 보세요. 15번. 유제 15-15번이랑 유제 15-17번 이렇게 두 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푸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숙제로 낸 거라 모른다고 하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제 15-15번 찾았어. 첫 번째 부등식은 암산을 때리면 요거 나오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잘 보이거든요. 인수분해가. 그래서 x-a와 x-5로 인수분해 하세요. 근데 a의 범위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 부분을 알아봤더만 어떻게 나왔다고 돼 있냐면은 0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0이 없잖아. 그죠? 당연히 이게 0인 거죠. 여기 이거 0이 아니니까 n은 0인 거고요. 지우세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얘하고 얘를 연립했다 뜻이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이거고요. 요거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이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될 놈은 뭐라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A, B를 풀어주면 돼요. 깊은 생각이 딱히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유제 15-17번. fx, gx, hx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 a라는 말도 있고요. 1번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a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1번은 fx는 0보다 작다를 암산을 때리면 0에서 3분의 a 사이며 gx는 0보다 작다를 암산을 때리면 1에서 2 사이며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있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뭐 어쩌면 돼? 겹치는 부분이 있으려면, 굳이 이놈이 요 사이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이놈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3분의 a가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공통분이 없는 거라서요.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연립부등식 gx는 hx는 gx는 이거였고 이거였고 hx는 이다는 0에서 9분의 a 제곱 사이 이거거든요. 9분의 a 제곱이 0보다 크다니까. 근데 해가 없대 이때는 요 두 개는 없다. 그러면 이 0보다 크고는 어차피 얘랑 공통점이 없거든요. 결국 요거하고 요거 요 두 개의 크기 비교에 따라서 해가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이 얘보다 더 작으면 되죠. 9분의 a 제곱이 1보다 더 작으면 돼요.
같아도 돼요.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9를 곱한 다음에 데리고 온 다음에 합차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암산을 때리면 돼요. 마이너스 3에서 3, 4가 되는데 문제에서 A는 양수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으면 결국 틀리는 거야. 0에서 3 이하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게 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은 gx는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킨 3번 때문에 질문했겠죠 대부분이. gx는 0보다 아니다 2번 때문에 질문할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3번이 제일 어려워 보입니다. gx는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킨 이거 1에서 2 사이 1에서 2 사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가 1에서 2 사이인 모든 녀석이 0에서 9분의 a 제곱 사이를 만족시킨다 그런 뜻인 거지.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말의 의미는 1에서 2 사이가 0에서 9분의 a 제곱 사이에 포함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1, 2, 이 새끼 순서여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가 작다 9분의 a 제곱보다 양쪽 다 등호가 없으니까 요 두 개는 같아도 돼요. 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a 제곱 빼기 1, 8이 0보다 더 많다 를 보시면 돼요. 암산으로. 그럼 a는 3루트 2 이상이다 하고 a는 마이너스 3루트 2 이하도 있는데 양수를 했기 때문에 걔랑 연립을 해서 요 놈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연습 문제에서 15-3번에서 마지막 질문. 오늘 중에는 도함수 y는 2차 함수 식이랑 1차 함수 식이랑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다 그려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이거 내가 안 풀어줬어? 안 풀어줬어요. 숙제는 오늘 나왔다고 안 풀어줬나? 1번 am 제곱 더하기 bm 그거는 x에 m 넣은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림을 따라서 그려야겠구나. 포물선은 위로 올라오고 있고 직선은 감소하는 형태고 x축이 이렇게 두 그래프의 x절편이 겹치는 상태고 여기에 포물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y축이 여기 있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정답과 연관되기 때문에 표시하면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군요. 아무튼 간에 알파 베타는 모두 양수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1번 2차식의 x자리에 m을 넣은 거다 라는 뜻인데 이 직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m은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번의 의미는 뭐냐면 2차식의 음의 값을 대입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대충 y축보다 왼쪽에 어딘가에 m이 있다고 치면 돼요. 이런 곳에 m이 있다 치면 됩니다. 그럼 이건 함수값이기 때문에 m을 체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이 2차 함수랑 만나는 곳을 표시하시고 여기 있는 놈이 am 제곱 bm 플러스인 거야. 보시는 것처럼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음수인 거죠. 이게 1번 답이죠? 부호조사하는 거니까.
그랬으면 됩니다, 답을. 그 다음에 2번은 부등식의 의미는 그 mx랑 n을 이항시키면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고요.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의 위치 관계와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읽어주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다 이런 얘기죠.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인 곳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찾아야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알파 베타를 찾을 길은 없으니까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답을 쓰라 뜻이네 라고 파악하시고 쓰면 돼. 그래서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다 했고요. 질문 처리 다 했고 경우의 수 이어서 기본 문제를 풀면 되죠. 지금 기본 문제 남은 게 2개인데 둘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그 기본 문제에 비해 연습 문제가 많은 단원 중에 하나예요. 경우의 수 단원이. 그래서 이 16단원 기본 문제 유제 뭐 기본 개념 이런 것들 아무리 들어봤자 연습 문제 대부분 못 풉니다.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는 대부분 티처스 픽으로 처리를 할 거니까 정말 재미있는 사고방식을 많이 소개할 거거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본 문제 신입달 4번은 하기 전에 이제 3차원이라서 어려우니까 3차원을 하기에 앞서서 2차원부터 알아야 돼요. 2차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최단 경로의 수 개념이거든요. 최단 경로의 수 개념은 공식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확통에서 나와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니까 수능 범위 있는 거야. 이 확통이라는 과목은 수능 범위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부터 당장 급하게 선행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고1이 되기 전까지 한 번 정도는 봐야 됩니다. 선행으로.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시시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시시하다고 해서 진짜 시시한 게 아니라 네가 뭐 직접 겪어봐서 알겠지만 네가 중등 확률도 잘 못 풀잖아요. 그죠? 여기 누적 테스트에서 내가 정과정에서 가끔 확률 문제 냈는데 그 매번 틀린다. 그런 사람들 잘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이 시시하다고 하는데 그 시시한 그룹에 포함이 되고 싶으면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할 얘기를 지금 다 하지 않겠어요. 지금 다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다 해봤자 못 알아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선은 알아야 하는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최단 경로의 수 중에서 장애물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장애물이 있는 장애물이 있는 길을 가는 최단 경로의 수라고 합시다. 요거는 지금 가르쳐야 이 기본 문제에 대한 설명이 수월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점 하나가 사라진 거고요.
여기 선 하나를 했다고 쳐요. 저 두 개가 안 빠졌으면 멀쩡한 건데 저런 식으로 빠졌어. 그러면은 저기를 못 간다는 뜻이니까 저기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항상 진행 방향은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은 이런 대각선 형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저기 합통에서도. 그러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섞어서 쓰는 방법. 근데 이제 뭘 잘 모르는 학생 및 선생들은 이걸 노가다라고 하죠. 근데 노가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함 배제의 원리. 뭘 잘 모르는 학생 또는 강사들은 이걸 여사건이라고 해요. 여사건 아니에요.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가는 방법은 뭐냐면 요 각각의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적어 나가시면 돼요. A에서 이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예요. A에서 이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는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를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에다 곱하면 되는데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가 한 가지고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도 한 가지라서 1 곱하기 1을 해서 1인 거예요. 여기도 1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1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이 방향과 이 방향만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이 포인트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라서 방금 내가 건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몇 가지일까? 세 가지라는 얘기고요. 여기 몇 가지일까? 네 가지라는 얘기고요. 여기 몇 가지일까? 이게 네 가지인 거죠.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게 여기 몇 가지일까? 세 가지고요. 여기 몇 가지일까? 네 가지고요. 여기 몇 가지일까? 이거 없는 거예요. 3, 4. 여기 몇 가지일까? 요 두 개 더해야 되는 거죠. 7이고. 여기 몇 가지일까? 요 두 개 더해서 7이고. 여기 몇 가지일까? 11이고. 4, 7 더해서 11. 여기 몇 가지일까? 14고요. 다음 뭘까? 이 답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저 각각의 포인트에다가 A에서 저 포인트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적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 합한 거밖에 없는데요, 선상님. 곱한 거 없는데요. 곱한 거 있어요. 다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 다음 포함 배제는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 이게 멀쩡한 길이었다고 치는 거예요. 이 점도 있었고 이 선도 있었다. 멀쩡한 길이었다고 치고 이 점이 있다는 말은 이 길이 다 있는 거야. 이건 멀쩡한 길이 있었다고 치고 전체의 경우의 수를 일단 세. 그러면 3칸, 4칸이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A라고 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것을 B라고 하면은 오른쪽 3칸, 위 4칸을 따라서 길을 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의미냐면 A 3개와 B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합이라는 걸 배워야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답만 쓸게요. 7칸이 있는데 요 7칸 중에 A가 들어갈 3칸을 고르는 거라서 7C3입니다. 얘는 36칸. 여기에서 근데 원래는 요 점을 이용할 수 없었죠.
요 점을 이용한 게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요 점을 이용한 걸 빼시면 돼요. 그러면 쭉이니까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용한 것도 빼야 되는데요. 이 선을 이용한다는 말은 여기까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 안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칸, 두 칸이라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25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여기 NCR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몰라도 되고 지금 이걸 소개한 이유는 이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으로 최단 경로의 수를 이런 방식으로 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먼저 소개를 한 거야. 알아들었지? 퀴즈를 내보시겠습니다. 나는 실 거고 여러분들은 퀴즈를 풀면서 시험 풀든지. 이게 퀴즈예요.